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텔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자유경제원의 최종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공재 감독님을 모셔보고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평점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그 영화에 대한 토론을 마쳤는데 감독님께서 정말로 울분에 찬 목소리로 땀을 막 흘려 가시면서 막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열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드럽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평점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뉘게 된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평론가들의 뿌리를 이제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네, 뿌리. 예, 그러니까 평론가들의 뿌리, 왜 평론가들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 원론적인 얘기를 가다 보면 그렇게 평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1980년, 정확히 80년인데 서울에서 이제 얄라성이라는 뭐 이런 이렇게 대학생 동아리 단체가 있어요. 네. 영화 제작 동아리 단체가 있었는데 어쨌든 대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 영화 동아리 연합회를 만듭니다. 전국 대학생 영화 동아리 연합회를 만들어서 네. 자, 이 영화로 뭔가를 하자 이러는데, 영화로 뭔가를 하자가 영화를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사,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알리자. 영화를 통해서 알리자. 영화를 투쟁서로 쓰자. 대중 선동용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상 교육과 영화 교육을 시작하는 거고, 거기서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현장 영화계로 빠져서 지금 그게 이제 정지영 감독님 같은 남부군 네. 만들고 뭐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아시죠? 그 라인이 되는 네. 거고, 조금 못 만드는 애들은 독립영화 쪽으로 빠져서 이제 이렇게 주로 학생들의 선동성용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학계로 진출을 하는데, 영화는 못 만들고 똑똑한 사람들. 네. 학계로 진출해서, 역사 연구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한국 영화사를 완전히 새롭게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80년대 이전의 영화들은 그냥 다 군사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네. 그래서 너희들은 떠나라. 딱 하고, 이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 영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정지영 감독이 남부군을 1990년에 썼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알던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교수. 네. 그 교수도 1990년에, 당시 80년도에 만들었던 그 영화 집단들, 그리고 그들의 세력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장상군의 민주주의 영화에 꼬셨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영화 역사를 이제 그쪽에 맞춰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용관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좌파 어떤 학계에 이제 최고로 올라가서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까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 문제가 이제 언론계 쪽인데요. 네. 언론계 쪽으로는 또 한겨레에서 시내 20을 만든 건 아시죠? 네. 근데 이제 한겨레 시내 20을 만들고 이것을 갖다가 영화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가장한 선동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대에서 7대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문화부 출신 기자가 아니라 정치부 출신 기자였고, 한겨레 출신의 정치부 기자. 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1대 조선이라는 편집장은 그 영상자료원의 원장도 하다가 지금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5월까지 했다가 5월달에 사표를 낸 상태인데 아직까지 후임이 없어서 지금도 현재도 재직 중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도 그런 사람이 지금 서울문화재단은 알짜배기의 네.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문화 권력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웃긴 게 이제 2대 안종숙 편집장인데 한겨레 신문 기자였다가 2대 시내 21 편집장으로 와서 이 사람이 그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김대중 정권에 이제 영진 위원장을 합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이렇게 영진 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완전히 좌파 쪽에 자본을 다 풀어주고 좌파를 갖다 장악하는. 돈을 네. 써주니까 또 심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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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당연히 시내 21이 자기들이 있던 회사니까 어떤 걸 하냐면 영화진흥위원회 내에서 잡지를 발간하거든요. 영화 네. 잡지를. 인터넷 거에서도 발간하고 그런 것들 외주를 그냥 시내 20에 단독으로 주기 시작합니다. 돈도 막 주죠. 그리고 뭐 그런 상태인데 더 웃긴 게 안종숙 씨가 그만두고 MB 정부로 바뀌고 나서 조희문 위원장 왔을 때 정치적인 인물이 왔다. 막 네.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고 막 깠던 사람들인데 네. 가장 편향성을 따지면 바로 그 안종숙 위원장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입니다. 또 그러한 예. 루트가.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 가서 감사를 하더라도
연기 안 되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뭐 문화 쪽 관심도 없었고 또 원외형이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에 꽤 센 파워니까 네. 그냥 그쪽에 또 의원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는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는 뭐 이게 그냥 편하게 있다가 MB 정부 딱 되자마자 안종숙은 그냥 그만두고 자기 남편 선거운동 온다고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정치적인 인물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왜 영화인데 가만히 있냐면 자기들한테 뭘 던져주니까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딱 보면은 안정숙 뭐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용관도 교수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또 다른 직업은 뭐냐면 다 평론가예요. 평론가. 지금 예. 저희가 계속 문제를 예. 삼고 있는 그 예. 평론가들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문화 권력자들이 다 평론가라고 다 있고 그 바닥을 딱 이뤘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을 하면 어느 길을 택해야 되겠어요. 평론가들이. 그러다 보면 그쪽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맞춰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사고방식을 두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 교육받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평점이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하는 것은 영화 평이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투쟁 수단으로서의 영화라는 기본적인 한계, 그 다음에 대중들의 시선을 그래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예, 근데 진짜 평점을 너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매겨 놓으시니까 예. 지금 근데 이게 평점이라는 걸 아마 이게 다 네이버 포털 자료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네이버 포털에서 평점을 굳이 전문가들의 평점을 갖다 놓는 이유가 네. 이 영화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매겨놨으니까 그렇죠. 예. 관객분들은 이걸 보고 한번 영화 보기 전에 판단해 보세요 이런 느낌인데 예, 예. 그러면 애초부터 이 자들은 그런 거짓을 하려고 그렇죠. 덤벼드는. 그게 근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근저에 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평은 평이 아닙니다. 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화 평이라면 영화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속된 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이 영화에 대해서 고증이 잘못됐고 무기가 첫무기가 네, 아니다. 뭐 맞습니다. 이런 식의 예. 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영화 자체를 모르는 얘기예요. 아니 다큐멘터리 찍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큐멘터리 찍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극영화라는 거죠. 극영화. 그런 논리를 따지면 SF영화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논리 따지시는 분들이 덕혜옹주 영화 보면은 예. 포스터에 엄청나게 좋은 체크무늬 옷을 입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것에는 왜 불만을 가지지 않고 요번에 그럼 인천 상륙작전에 그 이정재가 입고 나오는 정장이 예. 있습니다. 예. 파란색 예. 정장. 그 핏이 옛날 핏이 아닌데 왜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영화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맞습니다. 제가 영화 평론에 대해서 10년 전에 공격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D1 노동자였단 말이에요. D1. 아, 관객들은 열심히 이 영화에서 열광을 했잖아요. 네. 800만 원 가까이 봤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 당시 왜 그게 열광을 했냐면 아이에서 영구와 땡치를 봤던 아이들이 거리 됐고 디워가 개봉할 때쯤 되니까 내 자식이 그때 내 아이들.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억에 빠져서 월트 디즈니 놀러 가는 줄 자식들 데려가서 보고 연구무비 딱 뜨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나고 막 연구 네. 없다 뭐 이런 네, 할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비주얼 보고 있던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거죠. CG가 디워. 굉장히 좋았던. 네, 네. 네. 그러니까 열광을 했던 건데 평론가들은 어떤 식으로 씹었냐면 어떤 식으로 그때 막 해주고 막 뛰었잖아요. 희망내를. 네, 네. 몹시에 들고 가니까 얘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들 정통 라인도 아니고 얘 살려줘봤자 그렇지. 그렇고 우리 쪽 노선하고도 안 맞는 애야. 어디 개그맨 따위가 영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아까 네. 말했던 엘리트주의에 그쵸, 그쵸. 쩔어 있는 애들이다 보니 그러니까 평점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비슷한 시기에 트랜스포머 1이 개봉했어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트랜스포머 딱 그 평은 뭐냐면 내러티브는 없지만 네. CG만큼은 확실한 영화. 별 4개 반. 네. 그다음에 디월 딱 할 때 CG는 볼만하지만 내러티브는 형편없는 영화. 별 반개. 앞뒤만 바뀌어 있는. 앞뒤도 바뀌고 글자만 또 바뀌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쓴 게 그래요. 누구죠? 그 이름은 제가 생각 안 나는데 네. 아까 제가 발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기 영화적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평을 못 써요. 영화평이 있는 사람들 외국의 로저 에버트 같은 그 영화 평론가들을 보면 굉장히 일괄적으로 딱 하고 철학과 미학과 모든 걸 다 깨면서 통섭된 말 그대로 통섭적인 글을 쓰거든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누구도. 네. 일관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관객들이 열광을 하고 대중들은 오히려 영화보다 그 영화 칼럼니스트의 글을 보고 영화를 보러 가는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저 에버트라는 것은
썸업, 썸다운 이거 네. 있잖아요. 이걸 만드신 분이에요. 로즈 에버트가 그 평론가가 이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대중들이 열광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 평론가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왜? 관객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80년대 마인드에서 자기들이 세상을 바꾸고 이제 말 그대로 재단하고. 멍청한 민중을 개화시켜야 그쵸.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쵸. 있는데 대중들은 이미 술이 높아졌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들한테는 그 영화를 보는 게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천 상륙작품도 제가 봤을 땐 부족한 영화긴 합니다. 네. 하지만 냉정하게 영화적으로만 보라면 저는 한 5.3에서 5.5 정도를 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봐도 3점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분히 감정적인 그렇죠. 거고.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영화 평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의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악의적인 그리고 관객의 어떤 흐름을 전혀 무시한 그런 평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이제 부시대적인. 제가 진중권이란 이름 자체를 알았던 게 아마 디워 처음 나왔을 때, 네, 그죠? 네, 네. 그냥 그분은 뭐 영화 끝나고 아리랑이 웬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식으로 아마 지금 유행하는 단어 중에 프로 불편러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던져놓고 본인은 이름 빵 뜨고 그때가 그때인가요? 예. 그분이 예, 그렇죠. 본격적으로 떴던 때가? 근데 그때 이후로 진중권이 이제 더 많은 안티페이 생기고 진중권 실체가 알려진 계기도 됐죠. 그러니까 진중권이 나와서 제발 관객들한테 건방진 얘기를 했습니다. 관객들한테 제발 평론가들이 자기들이 이제 주관대로 평론을 하게 내버려둬라. 그런 얘기했는데 그때 관객들이 원했던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평론을 하고 있다. 제발 평론가들은 이런 거 떠나서 당신이 주관적으로 평론을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이런 관객들이 이렇게 800만이 보는데 이런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네. 우리는 평론가들 글을 보고 하는데 네. 평론가들이 이걸 정확히 판단해서 관객이 볼지 말지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할지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진중권이 말하는 자기 주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난 내 꼴린 대로 할 거야. 속된 말로. 네네. 관객들이 원하는 것은 평론가는 평론가답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평론적인 모양새에서 글을 써달라 이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네. 똑같은 내용인데 4개 반 1개 네. 이런 개념인 거죠. 정말. 근데 거기서 진중권이 주관대로 하게 내버려달라 그 말 자체가 이미 굉장히 속된 말로 그냥 엘리트주의에 빠진 속된 말로 그냥 싸가지 없는 인간의 전형을 보여줬고 그 이후로 이제 진중권을 싫어하는 안티들이 상당히 많이 네. 발생을 했죠. 아까 제가 감독님께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 중에 강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평론 시장도 네. 편중되어 있지만 영화 시장도 편중되어 있다라는 그 예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럼요.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딱 1년 정도 독립영화 전용관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오래 했으면 더 많은 사실들이 왔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게 두 가지가 강태훈 감독이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건데 그 영화를 딱 독도야 반갑다라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개봉으로 저쪽에 갔더니 네. 영화도 안 보고 포스터만 보고 개봉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하냐 했더니 독도가 들어갔다. 근데 독도가 들어가면 사실상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들어가면. 좌파들이 독도를 이용하는 것은 반일 감정 교육하는 거지. 네. 어떤 국가적 관점에 독도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독도 가면 반대하고 막 그런 그쵸.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일본 자극한다고. 더군다나 전체 색이 파란색 포스터예요. 당시 한나라당 색이었고. 파란색.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포스터 이야. 자체가. 영화 안 보고. 야, 포스터가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독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주변이 파란색이고, 그렇지. 근데 그 주변 바다 색깔이 파란색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한나라당 정치적이다. 정말 그리고 이제 편중의 끝이네요. 네, 편중의 끝이죠. 박수영 감독의 죽이러 갑니다라는 영화가 네. 그 죽이러 PD가 저한테 와서 영화를 개봉해달라고 해서 와서 하소연을 했던 게 뭐냐면 네. 다른 데 갔더니 개봉을 안 해주더라. 왜 안 해줘 물어봤더니요. 네. 어떻게 노동자를 살인자로 만들었냐. 피해자인데 노동자는. 그 죽이러 갑니다 할 때 죽이는 주체가 노동자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영화를 끝까지 보면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면 거기서는 노동자도 죽이지만 사람도 서로 죽이는 거거든요. 네네네. 서로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영화를 안 보고 그냥 줄거리만 이 보고 사회적 그렇다는 약자인 노동자가 살인자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 가지고 약자의 피해자인데 영화를 금지시키고 네.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편향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는 네.
이 세상에서 인천 상륙작전이란 고마운 영화가 나왔는데 그럼요. 그럼 지금 이제 네. 감독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네.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이제 감독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네. 덕혜옹주라는 뜬금없는 영화가 나왔는데 네. 그것에 대한 이제 네. 말씀까지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단순하게 영화 쪽에서 뭐 그냥 영화는 영화로 봅시다 하는 것은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99% 이상이 좌파라는 정치 세력화돼서 정치적으로 영화를 이용하는 세력이 영화계를 잡고 있는 이상 인천 상륙작전은 가만히 있어서 저쪽에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천 상륙작전을 죽이기 위해서 앞에다 부산행 깔고 네. 뒤에다가 지금 덕혜옹주를 깔아서 극장 더 이상 막 확장 극장에 못 시키고 영화 하고. 밀어넣고 네. 그러니까 부산행 같은 건 1700개간 걸렸는데 이 인천 상륙작전은 가장 많이 걸릴 때가 1010개간. 아. 근데 지금은 700개간 확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답이 안 나오는 이게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렇게까지 흥행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줄을 수가 있느냐, 그죠? 상관없어요. 그게 상관이 없는 그래서 거죠. 평론가들이 그분들에게는. 까는 거고 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얘네들이 영화 문화 권력이기 때문에 문화 권력자들이 움직이는 순간 극장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극장은 얘네들이 싸움이 붙으면 부산에는 또 부산대로 오잖아요. 네. 덕혜옹주로 와요. 지금 네. 벌써 민주당에서 단축 관람 시작했잖아요. 네. 정교조 다 단축 관람하고 역사교서 다 단축 네. 관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극장 쪽에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극장 쪽에서 뭐냐면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자 하는데 그럼 덕혜옹주를 막을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가지고 이쪽도 눈치 보고 저쪽도 눈치 보니까 하는 건데 네.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대중적인 흐름 속에서 누가 어떤 영화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만약에 여기서 인천 상륙작전을 늘리려면 관객이 더 많이 찾아주면 극장에서 핑계가 돼요. 네. 핑계가 되니까 아니 극장에서 관객이 찾는데 어떻게 하느냐 더 올려주고 네. 덕혜옹주를 안 봐버리면 당연히 극장 허하니까 줄이잖아요. 왜? 네. 극장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관객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신 분들한테 뭐 영화는 영화대로 보여줄 게 아니라 이것이 저는 지금 전쟁의 시대라고 봅니다. 이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덕혜옹주나 부산행을 이겨야 내년에도 그다음에 내후년에도 우리가 인천 상륙작 같은 영화를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밀려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재미있는 게 지금 인천 상륙작전 이 영화의 지금 모습이요. 네. 지금 한국 영화계하고 모습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99%가 장악하는데 1%가 지금 버티고 하나가 있는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낙동강 경선인 거예요. 이것이 아, 무너지면 네. 이제 우파 영화는 볼 수가 없는 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1년에 한 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국제시장 한 번 나오고, 예. 작년에 연평해전 한 번 나오고, 예. 올해 인천 상륙작전 예.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재밌는 게 이 인천 상륙작전을 완전히 인천 상륙처럼 딱 쳐가지고 대중들이 영화를 보고 우파 진영에서 평론에 대한 그러니까 네. 평론이 이 언론 문화권을 움직여서 극장에 투시를 못 주게 네. 평론을 공격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는 평론가를 이제 공격하고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묶어두고 이 인천 상륙작전 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충무로 상륙작전을 시작해야 될 때가 왔고 와, 멋있네.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년부터 이제 영화계에서는 정치 얘기 다 떠나서 그런 평론가들 싸그리 없어지고 네, 네. 이런 평론 자체가 없어지고 그렇지. 제대로 보수 영화, 진보 영화 알아서 하자는 거예요. 이걸로 그렇죠. 관객들한테 판단을 받아서 균형을 이루는 시대가 오고 그래야 한국 영화가 발전을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를 말아먹는 놈들은 한국 영화에 붙어먹고 사는 기생충들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관객들을 위해서도 지금 2억 명이 오잖아요. 1년에 2억 명이 이제 네. 보면 가장 대중문화 소비의 1위가 지금 한국 영화인데 이것들을 그렇게 불량식품만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네, 감독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예.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